대한민국의 외교 국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지는 헌법학자로서 가지는 어떤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뭔지, 나라의 비전이 뭔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헌법학을 공부할 때 기본권부터 공부했어요. 인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선거권도 당연히 인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 이틀막법으로 지금 다 망가져 있는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재산권,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있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종교, 양심의 자유, 정신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다 인권으로 그리고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제 주전공이 원래 기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권은 기본적으로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제한할 수 있어요. 헌법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이면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단 헌법 우리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법률로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한정돼야 돼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야 되는데 이 국가 권력이 과다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이틀막법 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 또 우리가 뭐 누구는 자산이 많다. 너 어느 아파트 사느냐 꼬맹이가 물어봐도 그거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그 이틀막법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허무맹랑한 법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 자체가 기본권을 보장하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기본권을 보장받았던 때 때문에 그때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공부 관심사가 어디로 갔냐면 통치 구조 쪽으로 간 거예요. 통치 구조 쪽으로 갔고 이 통치 구조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 되느냐 국가기관이 그 구조의 형태가 어떠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를 연구했어요. 연구해보니까 우리 헌법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물론 우리 헌법이 낸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의 인류 지성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어낸 방법이 소위 말하는 권력 분립이에요. 국가 권력은 워낙 막강해가지고 사람을 국민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막강한 권력이 가령 어떤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 즉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은 그걸 무서워했고 주권자 국민이 생각할 때 그렇게 권력이 독점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권력 분립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공화주의라고 말하는데 공화주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이 권력 분립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서 상권 분립한다는 것도 권력 분립의 중요한 한 형태고요. 그 밖에 권력 분립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가령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국가가 가지는 권한하고 각 주가 가지는 권한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권력 분립 형태고요. 요번에 권력 분립이 문제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 검사가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니까 국민위에 분립해가지고 우리가 검사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완박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검수완박법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독점했으니까 수사권을 독점했으니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뭘까요? 수사권을 분립하는 거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검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수처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경찰하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권력을 분립해 놓으면은 서로 견제 균형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한 건 이러한 기대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거를 거짓말로 삼고서 어떻게 했느냐? 검사의 권력을 갖다 다 누구한테 줬냐면 100% 경찰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현재의 구조가 경찰이 수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검수완박을 통해서 권력 분립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몰아주는 독점을 시켰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국민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죠. 검사 새끼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일본의 일제의 순사를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왜요? 순사들이 수사권을 독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핍박하고 모든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법이라고는 벌벌 떠는 건데,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건국한 이후에 경찰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제멋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제멋대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재명이 정권에서 하는 게 뭐냐? 검수완박의 이름으로다가 지금 수사 권력을 경찰한테 한꺼번에 몰아줬다. 이게 이제 독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독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큰 걱정이 되고요.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다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기본권 공부하다가 이렇게 통치 구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너무 독재 쪽으로 다 가고 있다. 헌법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능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힘을 합치면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독재, 이런 독재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독일 나치 히틀러에서 바로 이런 형태의 독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독재를 본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헌법학자인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의 변화는 극히 국가의 독재, 다시 말해서 특정 정치인의 독재가 가능한 형태로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로서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핸드볼 공기정을 쥐고 있는 2030 청년들,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통치 구조만 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가지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국민들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독재를 오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왜 정치인들이 할까? 이 공부를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띈 게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교 국방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국제관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단순히 내부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 이후에 외교 국방의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도 한 5분 정도에 돌아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국사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국사 있죠?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외교 국방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관계가 우리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